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 국토부가 2019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시 장관직을 맡고 발표한 종합계획으로서 이제 문정부의 2기 부동산 정책 방향을 살짝이지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락장의 신호탄일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공적 임대주택 17.6만 호와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을 110만 가구를 늘려서 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자금 구입 좀 대출해 주는 걸 26만 가구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평가를 하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시장 관리 기조를 2019년에도 계속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전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간추려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으로 시장 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 하고, 두 번째는 서민층의 주거 지원을 대폭 강화를 하겠다.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거나 신혼 희망타운 이런 거를 이제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투기 수요 차단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었죠. 발표한 19만 호 외에 19년 6월, 이제 한 두 달, 한 달 정도 남았나요? 6월에 발표하는 이제 추가 신도시급의 주택 공급이 11만 호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니 많이 말이 좀 있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거의 폭망 상태죠. 예전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거의 뭐 1000건, 2000건 서울시가 한 달 동안, 예전에는 10,000건, 8,000건 막 이랬던 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중개업자들은 거의 뭐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때문에 이걸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11만 원 추가 발표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뒤에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를 유지를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정부가 지금 8.2 대책이랑 9.13 대책에 대해서 현재 효과가 얼마가 났는지를 이제 공식적인 수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3 이전에는 이제 보증금 승계해서 거래하는 거, 즉 갭 투자거든요. 보증금을 깔고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비율이 59.6%가 됐었는데, 이게 9.13 대책 하고 나서 이제 19년 이제 4월 16일까지 49.1%까지를 기록을 했고, 그게 이제 1월 이후부터는 갭 투자 비율이 45.7%까지 좀 낮아졌다. 그래서 감소가 많이 됐다. 그래서 갭 투자자를 잡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100% 적용해서 청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8.2 대책에 있었죠, 우리.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85 이하형에서 청약시장에서 당첨대 확률이 0%였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먹혀서 23주 연속으로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청약 당첨 비율을 보시면 17년 1월 1일부터 8.2 대책 시행 전까지는 무주택자가 이제 뭐 74% 종합해서 정도였고, 유주택자가 그래도 25, 6%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8.2 대책을 하고 나서는 유주택자가 3.6%로 대폭 감소를 했고, 모든 공급 물량이 무주택자한테 돌아갔다라고 지금 집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청약시장은 좀 다른 게,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가 이제 9억, 10억 막 이렇게 돼 있죠. 9억, 10억 되고 9억 넘어가는 건 이제 대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현금을 마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금 대폭 낮아졌어요. 이때 18년도에 청약할 때만 해도, 이때 대책이 시행된 이후이긴 하지만, 뭐 주요 지역 강남이든 어디든 서울의 주요 지역은 30대 1 기본이었거든요. 50대 1, 뭐 140대 1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뭐 9억 10억까지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서 이제 무주택자는 거의 뭐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9억 이상 되는 거는 거의 뭐 1.5대 1, 2대 1, 3대 1 막 이렇게 폭망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9억 이하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뭐 10대 1, 15대 1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민층의 주거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공적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랑 공적 지원, 공적 지원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18년도에 19.4만 호를 공급을 했는데 19년도에도 역시 17.6만 호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뭐 마이너한 얘기로서 이제 17% 증가된 110만 가구, 110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주거급여 지원을 하겠다. 근데 요거는 찾아보시면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11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공공임대나 이렇게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로 이제 월세를 내는데 그런 분들이 받으시면은 이제 주거하시는데 좀 살림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주거 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공적 임대 17.6만 원 이렇게 앞에 설명드렸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임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불리려면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활용하기 좋은 게 이제 공공 분양이고요. 공공 분양 2.9만 원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혼희망 타운 1만 원 이게 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신혼희망 타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물량도 1만 호 정도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하지만 그 신혼희망 타운 자격 요건이 생각보단 괜찮아요. 그래서 3인 이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초반 때까지면은 아마 자격 요건이 되실 거고 그리고 4인 가구는 이제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생각보다는 7천만 원 세대가 이게 주거 급여 기준이 7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2019년에는 어느 쪽에 좀 공급이 되느냐 살펴보시면 이제 쭉 있어요. 수도권은 좀 확대를 했는데 서울 양원, 파주 와동 운정, 고양 지축, 남양주 별내, 하남 가밀 수서 역세권 시흥 장현, 화성 봉단과 동탄, 그리고 아산과 이제 세종시, 완주 삼봉, 부산 기장 뭐 이런 데 있는데 여기 중에서 여기 밑줄 고양 지축이나 하남 가밀이나 수서, 시흥 장현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굉장히 미래 가능성, 미래 이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좀 괜찮다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이제 공공 분양에 좀 신혼 부부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위례 거 작년에 분양가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위례가 뭐 작년에 이제 9억 10억 기본으로 할 때 46제곱미터 타입이기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3억 5천 뭐 3억 3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됐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공분양은 거의 이제 70% 정도가 주택이 대출이 됩니다. 대출이 되고 2%대 저금리로 좀 대출이 되거든요. 요거 플러스 주택 도시기금 보통 이제 대출하면 5천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1천만 원에다가 5천을 추가로 받게 되면 거의 한 본인이 계약금만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가서 이제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를 정도의 여력이 되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되는지 보시면은 이제 서울 양원 같은 경우에는 269호, 이제 가밀에 340호, 지축 500호, 장현에 378과 278호, 그리고 뭐 쭉 나와 있는데 별내 254호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신혼 희망타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과 9월, 10월쯤에 입주자 모집 공고 뜨는 걸 주의 깊게 보셨다가 꼭 지원하시고 당첨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투기 수요 차단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이 재현되면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이게 원래 최종호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3주택으로 세종이나 여러 군데 잠실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론의 비난을 받아서 물러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임 장관이 이제 재신임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강경도의 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조금이라도 투기 과열이 재현되면 어떤 방안이라도 찾겠다 이런 강경한 의지를 표현을 한 거고 여론에서도 좀 우려한 그 19만 호 공공택지 상기 신도시랑 서울의 중소형 택지를 활용한 19만 호 외에도 잔여 물량 11만 호 해서 30만 호까지 공급하는 걸 19년 6월까지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하고요. 또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재건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또 안 좋은 게 나온 게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라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수익을 깎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10에서 15%를 20%까지 지금 늘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의 전체 사업성을 검토할 때 플러스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금액에서 그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뭘로 판가름이 나냐면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 들어오시는 분들의 분양가 곱하기 세대수가 이 자금의 원천이에요. 투자한 거 대비 오르는 곱하기 세대수를 하시면 전체 그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사업성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임대비율을 높인다는 건 뭐죠? 분양가 공짜인 세대수를 빼겠다, 여기서. 세대수에서 마이너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분양가는 그대로더라도 세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만큼 먹을 게 적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뺏은 5%, 임대주택 5% 어디다 공급하냐면 앞에서 행복주택이나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으로 아마 공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안 좋은 소식이 이번에 또 들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시장 전망이 이제 최근에 뭐 몇 개 건의 재건축, 서울의 주요 중심 지역 기준으로 재건축 거래가 몇 개가 금매가 이제 소화가 됐죠. 그러면서 바닥을 찍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강경화 정책은 지속되고 있고 이제 문정부 계속할 때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임대 비율 상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한다라는 요런 정책은 아파트를 공적 재산 공공재로 계속 보겠다라는 그리고 공공재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6월까지 상기 신도시급으로 주택 공급 택지 11만 호 이거 발표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태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공급량도 지금 시장이 이제 정책이 거래 절벽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급을 늘리고 발표를 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어떤 여론을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데 그 중에 주요가 이제 금리라든지 심리라든지 부동산 소비 심리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이 중에서 금리는 저금리를 유지를 하지만 부동산 심리 바닥이고요. 그리고 정책도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강경 부동산 그 투자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수요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 공급을 계속 이제 늘리려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속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부동산 억제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는 좀 바닥을 찍고 이제 오른다. 19년 중반 하반기부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또 가지시고 제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쪽쪽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